기자초 만지용입니다. 2024년은 다들 아시죠? 청룡의 해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 되면은 저희 올드스타가 고정적으로 올리는 아이템이 있죠. 2022년부터 이제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연예인 몸값입니다. 사실 새 술은 새 부대에 남는다고 새해가 되면은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입니다, 돈. 물가가 어떤지, 최저시급은 어떤지. 2024년의 최저시급 혹시 아시나요? 9,860원입니다. 9,860원. 아직 만원 벽을 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206만 740원. 2023년은 시급이 9,620원, 월급이 201만 580원이었으니까 이보다는 2.5% 상승한 겁니다. 2023년에 최저시급으로 월급 기준 200만 원을 넘었는데 이것보다 2.5% 올라간 거죠. 자, 이건 최저시급이고 저희가 오늘 따져볼 주제는 최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연예인,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몸값은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갈게요. 전체 통틀어 최고 몸값은 바로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자,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네로라는 스타로 거듭났다는 거, 한국을 벗어난 지는 오래죠. 다들 알고 있죠. 이 예로 역대 가장 위대한 시리즈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SF로는 이 장르인 것 같아요.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바이블이에요. 할리우드의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 에콜라이트의 주연이 바로 이정재 씨입니다. 이런 이정재 씨의 몸값이 얼마나 되냐? 일단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한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이정재의 시즌2 회당 출연료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당시 오징어 게임 측은 아직 논의도 안 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떻죠? 지난 7월 오징어 게임 2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촬영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계약했죠. 그럼 이정재 씨 몸값이 공개만 안 됐을 뿐 몸값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여러 루트로 취재한 결과 이정재 씨의 오징어 게임 2 회당 출연료는 1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일종의 대외비거든요. 계약서 상에도 이걸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얼마 받아요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업계에는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러로 치면은 약 회당 100만 달러. 지금 환율을 따지면 이렇게 하면 한 13억 정도인데 이래저래 보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다 붙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회당 약 15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정재 씨는 이미 월드스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회당 수백억 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비교해 본다면 이정재 씨가 과연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면서 회당 15억 원 정도 받는 게 많은 금액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국내와 해외 시장 규모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글로벌 작품이 아니라 국내 작품이라면요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소속사 입장에서도 몸값을 측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드라마는 어떨까요? 일단 OTT가 상대적으로 돈을 더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왜냐면 TV 드라마는 16부작인데 OTT는 더 짧죠. 그런데 한 작품을 할 때 출연 기간, 촬영 기간은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같은 노동력을 넣기 때문에 결국 회차가 적은 이 OTT 작품은 국내 드라마에 비해서 회당 출연료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왜냐면 배우들이 국내 드라마보다 해외 OTT, 넷플릭스라든지 어떠한 OTT를 통해서 노출이 되냐 이걸 더 중요시해요.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국내 시청률은 턱없이 낮아졌어요. 근데 해외 OTT의 경우 시청률로부터 자유롭고 해외 한 곳에서만 터지면 됩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제작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출연료가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결국 워낙 여기에 눈높이가 맞다 보니까 국내 드라마에서도 점차 출연료가 상승하는 추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최고냐고요? 대표적으로 배우 박보검입니다. 2024년에 드디어 드라마 컴백을 합니다. 바로 동백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임상춘 작가가 쓴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연출은 누가 하냐면 미생, 나의 아저씨, 시그널로 유명한 김원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요. 그래서 얼마냐? 박보검은 이 작품에 출연하면서 회당 약 5억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업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정도 또 받냐? 일단 송중기 씨 3억 원에 넘는 개런티를 받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빈센조 다 성공을 했죠. 다음 작품을 할 때 송중기 씨 역시 회당 5억 원 이상이 될 거고요. 이종석, 김수현 모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배우는 어떨까요? 여배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송혜교, 전지현이 회당 2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구냐? 바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입니다.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에 박보검과 함께 출연하거든요. 아이유의 회당 출연료 역시 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예측을 곁드릴게요. 저는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아이유가 직접 OST도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이유 측에서 이 OST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유가 일단 노래를 불렀다, 신곡을 냈다. 곧바로 주요 음원 차트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죠. 결국 아이유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IP, OST에 대한 IP는 아이유 측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자, 2023년 가장 성공한 OTT 작품은 뭐였을까요?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았죠.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반기 수치에서 K-팝 오리지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거는 1년을 통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반기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도 3위였습니다. 그 송혜교 씨 아직 차기작을 결정하지 않았죠. 더 글로리의 그 영광을 등에 업은 송혜교가 차기작을 고른다. 과연 회당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 저는 아이유의 회당 5억 원의 그 이상 여기에 상회할 정도의 몸값이 책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가요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야별로는 다릅니다. 이 분야라는 건 K-팝, 그리고 일반 발라드, 댄스, 트로트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다르지만 저는 역시나 이명웅을 꼽았습니다. 이명웅 씨, 최근에 제가 확인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이명웅 씨를 섭외하기 위해서 제안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억 원 정도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됐습니다. 이명웅 씨는 여전히 이런 개인 행사에는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가가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건데 만약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안 들어온 게 얼마였다고요? 저는 이 해당 구청 관계된 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최소 1억 원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아니 BTS, 뉴진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은 더 많이 받지 않냐라고 하는데 n분의 1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인당 부가가치를 봤을 때 이명웅 정도 1억 원을 호가는 1억 원을 넘는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개인별로 창출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명웅 씨에 필적할 만한 개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싸이입니다. 싸이. 싸이는 워낙 히트곡이 많고 2023년에도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전에 그곳에서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5만 명을 모으는 공연을 3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요. 싸이 씨의 대기업 행사는 회당 1억 5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싸이 씨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5월 축제 때 대학 행사를 많이 가거든요. 이때는 5천만 원 언더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어떤 행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몸값을 굉장히 자유롭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웅 씨는 아직
시장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임영웅 씨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쪽으로 넘어갈게요. 영화 쪽은 사실 요즘 정체됐습니다. 왜냐면 극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말 쪼그라들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해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요. 서울의 봄, 범죄도시 3는 1000만 영화가 됐는데 허리가 없어요. 500만 정도 되는 영화는 밀수 한 편, 그리고 300만대 콘크리트 유토피아, 나머지는 100만 언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도는 돈도 말랐어요. 투자가 안 돼요. 그럼 결국 배우의 몸값이 더 상승하지 않죠. 제가 10 플러스 10, 출연료 10억 원의 수익 지분, 손익분기점을 넘은 그 수익에 대한 10%의 수익 지분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를 상회하는 배우도 몇 명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수준에서 더 파이가 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등은 누구냐? 이병헌, 황정민 정도입니다. 왜냐면 두 사람은 최근작도 성공을 했어요. 다들 영화가 망했는데 이들의 출연작은 성공을 해서 그들은 아직도 유지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병헌 씨가 현재 영화계 최고의 몸값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황정민 씨는 저희가 앞서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본인이 자기의 몸값을 제어를 합니다.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더 줘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도만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제작자가 더 받으라 해도 나는 그 정도가 맞고 나머지는 제작비에 더 보태거나 스태프들 신경 써라. 그렇게 본인이 딱 정해진 적정선만 받는다는 거죠. 결국 현재는 이병헌 그리고 송강호 이 정도가 업계에서 몸값 비싼 영화배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손익분기점 넘기는 영화가 워낙 없죠. 그래서 이 수익 지분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객을 모을 수 있는 티켓 파워가 강한 배우는 더욱더 각광을 받는 추세라는 거죠. 자, 다음은 CF로 넘어가겠습니다. CF. 사실 상업주의 꽃입니다. CF. 일단 대기업이 맞물려 있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모델료를 주는데 그로 인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수익을 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CF는 상업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1위는 압도적으로 이들입니다. 바로 BTS. 얼마 전에 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사건, 지표라면 지표가 있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가 BTS의 멤버 B와 광고 모델을 체결하면서 비용 일부를 가맹주들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이 일었었죠. 이 과정에서 이 모델료의 3분의 1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가맹주들이 나눠 짊어질 비용이 얼마? 약 2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이래요. 그럼 총 얼마란 얘기예요? 60억 원이죠. 실제로 BTS의 광고 모델료는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BTS는 워낙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죠. 그 다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CF 여왕, 전지현, 그리고 스포츠 스타 중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 이들이 회당 10억 정도를 받고 있고요. 또 한 명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상업 광고 컴백을 선언한 이효리 씨입니다. 원래 CF 퀸 중에 퀸이었는데 스스로 나 더 이상 상업 광고 찍지 않습니다라고 내려갔어요. 그렇다가 2023년에 다시 상업 광고 찍겠다고 하니까 정말 수많은 광고주들이 러브콜을 보냈고 이효리 씨가 참여한 광고라는 것만으로 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이 이효리 씨의 회당 광고료는 약 7억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24년 탑스타들, 각 분야별 최고의 몸값을 가진 스타들을 알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그들의 계약서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 관계자, 그리고 광고계 관계자, 행사 관계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025년에는 또 어떤 스타들이 얼마의 몸값을 자랑할지 1년 후에 또 준비하겠습니다.